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꼭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60 넘어서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더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이 80 넘어서도 잘 노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100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배우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10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분의 책을 소개합니다.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 다나카 요시오 지음, 홍성민 옮김, 한경 BP. 저자는 의사로 일했던 아버지의 권유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의대를 갔고요. 대학 졸업하고 대만에서 의사로 생활하다가 나이 57세, 57에 오키나와에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키나와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자, 그러면 나이 60 다 돼서 이분이 옮겼으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 후 42년을 현지 의료에 종사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101살이 된 지금도 병원에서 매일 환자를 만나고 진료하고 계신답니다. 야, 100세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여전히 일하고 돈도 벌어.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책에서 보고 배운 5가지를 제가 딱 소개할게요. 첫째, 매일 낮잠을 잡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젊을 때부터 낮잠을 잤대요. 밤에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매일 밤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8시간씩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십니다. 그래도 낮잠을 자는 이유. 자,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 발생한 일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습니다. 30분을 넘겨 1시간 가까이 자면 논렘 수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요. 자, 따라서 낮잠을 습관화하려는 사람은 15분에서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다칠 수 있고 피로가 쌓여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과격한 운동을 하면 체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원래 역할인데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 증가하면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즉,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세포와 조직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운동을 하면 꼭 쉬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기분 좋게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매 순간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자, 자세는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이 일자목이나 상체가 이 앞으로 굽은 이 새우등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게 됩니다. 등이 굽지 않으려면 낮에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요와 매트는 몸이 꺼지지 않게 약간 딱딱한 것이 좋고요. 저자는 베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높은 베개는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피하는 편이 좋다고요. 네 번째,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2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채소도 잘 먹지만 이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원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이고요.
나이 60 이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고기도 꼭 챙겨서 드시라고 저자는 말씀합니다. 다섯째, 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막 그 진료실에서 환자 만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뭐 워낙 체질이 타고나기를 건강한 체질이셔. 지금 그 병에 뭐 잔병 치레 하신 적 없고 막 그렇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자는 젊어서 한 번, 나이 들어 한 번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었답니다. 특히 30대 이 결핵에 걸려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토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평생 의사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아픈 환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더 공감하면서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89세 89의 나이에 2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말기암에 걸려서요. 수술로 오른쪽 간을 제거했대요. 수술하고 3주 뒤에 퇴원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복귀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직장. 병원에 복귀해서 진료하고 일을 시작했대요. 원래는 이 퇴원하고도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그분 이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자, 왜냐? 여러분 89세라는 나이는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져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89세에 암이 걸려 수술까지 받고도 100살이 넘도록 건강할 수 있는 이유, 암에 걸린 후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이랍니다. 병, 그것도 큰 병은 성실하게 마주하면요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 도노돈수란 이 단박에 깨우치는 걸 말하고요. 깨달음을 위해 계속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게 도노점수인데요. 건강에 있어서 단박에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박에 깨우칩니다. 평생 술 끊어라, 담배 그만 피워라 이런 소리를 건강검진마다 듣고도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심근경색 한번 겪으면 바로 딱 끊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 서서히 깨우치는 방법은 건강에 좋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건강에 있어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답은 다 다를 겁니다. 제일 정확한 정보는 내 몸을 진찰하고 검사한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겠지요. 자, 다만 저는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평소에 꾸준히 책을 읽고 내 몸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1살에도 일하시는 현역 의사의 책을 읽으며 또 새롭게 모르던 거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데요. 만성질환은 평생 축적된 노화의 결과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쳐요.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린 건 의자에 앉아 장시간 일했던 습관 때문이고요. 지방간이 사라지지 않았던 건 밤샘 촬영하거나 편집할 때 이 달고 기름진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부터 평생 유지해온 나쁜 습관, 지금이라도 고치면 덜 아픈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정희원적 더 퀘스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4가지 기둥과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정희원 교수님은 본인의 진료 경험뿐 아니라 임상연구, 과학, 인문학, 경제학 등을 넘나들며 지속 가능한 노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아 4M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신체 기능을 되돌려주는 이동성, 모빌리티, 인지 기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 건강, 멘테이션, 건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아주는 건강과 질병, medical issues.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 등 건강하고 성공적인 나이듦을 결정하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사람은 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요.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약 15kg, 여성은 약 10kg 정도를 잃으면 여생을 누워서 지내야 한답니다.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동년배에 비해 3년에서 5년 일찍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은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평균 707일, 약 2년을 기거합니다.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 삶의 질 감소는 둘째치고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연간 3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근육량 1kg 감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 2년 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더해볼까요? 기대 생존 기간을 2주 정도 늘리는 항암제에 많은 사람이 수천만 원을 선뜻 지출합니다. 자, 그렇다면 2년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치는 적어도 1억 원이 넘지 않을까요? 자, 결국 근육량 1kg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요, 이 책 읽고 근력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나이 7, 80에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 50에 근육에 투자하면 적어도 나이 7, 80에 쓰게 될 요양 비용을 수천만 원씩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근손실을 막아야 노후의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근력운동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쉬고 싶죠.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쫓다가 가속 노화의 악셀 페달을 밟거든요.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틀림을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힘이 드니까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합니다. 자,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달려갑니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건 불편하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건 즐겁고요.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줬다가 화난 중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건 오래 아픈 노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1.8%였던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이 2020년에는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같은 해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58.2%, 50.7%로 바로 한 해 전인 46.4%, 45%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지금의 30, 40대는 어쩌면 그 부모 세대보다 기대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답니다. 저자는 또 명상 수련을 평소에 하신답니다. 병원 진료하고 연구하느라 바쁜 노년내과 교수님이 한가롭게 마음 챙김을 한다? 마음 건강이야말로 노화 지연 생활 습관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마음 챙김에서 멀어지는 순간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이 모락모락 피어나거든요. 자, 이 책은 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시지만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철학적, 인문학적 가르침까지 주십니다. 책에서 배운 여러 가르침 중에서 제가 새롭게 실천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위한 단 하나의 원칙,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 것. 첫째,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 20km를 걷고 뛰는 정도까지는 끄떡없어요. 자, 뛰면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적절한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갖추지 않고 몸이 가분수인 상태, 즉 근육은 부족하고 체중이 과도한 상태에서 견딜 수 없는 부하가 걸리면 관절이 손상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달리면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더 편하도록 안간힘을 쓸수록 미래에 더 많은 고통을 얻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뒤집으면 단 하나의 원칙이 나옵니다. 운동과 이동을 굳이 분리하지 않는 거죠. 요즘 저는 지하철에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있는 곳에서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가고요. 이동이 곧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저의 독서 습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읽는 겁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그 저자인 정희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라 여겨서 그분의 첫 책까지 찾아서 읽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 정희원 지음, 두리반. 실생활에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저자는 뭐든 과하지 않은 것이 좋고 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더하는 것이 좋고요. 득이 되지 않는 단순당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잉인 경우가 많고 양질의 수면이나 휴식, 근육과 뇌를 모두 쓰는 운동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 전반에서 이런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고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가속 노화를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고 거꾸로 돌려 풀어내야 할까? 답은 그 책 속에 있습니다. 노쇠가 생겨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활력이 떨어져서 운동량이 줄면 만성 질병 관리 상태도 나빠지고 자연스레 식욕도 떨어져 먹는 양도 줄고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느끼고 머리에 안개 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움직이다가 넘어질까 두려움이 들면서 또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이걸 노쇠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 2, 3년 사이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종국에는 스스로 옷을 입고 씻고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기능마저 잃어버리고요. 결국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게 되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젊어서부터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을 위해 저자는 우선 3차원 절식을 권합니다. 첫째, 단순당과 정제곡물 줄이기. 자, 문제는 일상생활을 하며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온갖 음식들에 숨어 있거든요. 자, 일단 청량음료나 주스는 없는 음식이라고 여기라고요. 단순당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올리고 배가 나오게 하고 심지어 도파민 경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을 증진시켜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들거든요. 자, 국수, 빵, 흰밥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저는 요즘 식사할 때 밥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둘째, 시간 제한 다이어트. 자, 12시간 동안만 먹기, 8시간만 먹기 같은 간헐적 단식을 제한하십니다. 저는 이제 살이 너무 빠져서 간헐적 단식은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녁 8시 이후 야식을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야식만 줄여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셈입니다. 셋째, 전체적인 영양과 열량을 조망하기. 첫째와 둘째를 실천하면 식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몇 그램씩 먹을지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돈 내고 사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먹는 것도, 번뇌도, 스트레스도, 영양제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의 노화 속도에는 이득이 됩니다. 대신 늘려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잠, 운동, 섬유질 채소, 머리 비우기 등이요. 많은 이들이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하죠. 100세 시대에 60세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아프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랍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와 베이비 부모와 86세대가 65세를 넘기는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빈곤의 정의는 중위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을 가진 상황을 뜻하는데요.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가장 폭넓게 확보한 지금의 중년이 65세를 넘기는 시점에는 노인 빈곤율이 지금보다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다. 자, 저자는 1950년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건강 수명을 기록하는 인구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 세대는 어린 시절 당분과 가공식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요. 주로 밖에서 활동적으로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생부터는 어려서 활동 저하와 과잉의 열량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비디오 게임 하며 자랐고요. 당분 폭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에 힘이 빠지면 당분이 들어있는 간식을 하고요. 편도 1시간 반 걸리는 지옥 같은 퇴근길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누워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잡니다. 이런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가속 노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네요. 전체 인구로 보아 중위 연령 도달 시점이 1976년에는 20세, 1997년에는 30세, 2014년에는 40세가 되었는데요. 2031년에는 50세가 된답니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자, 과거에는 20년 공부하고 40년 일했다면 이제는 30년 공부하고 50년 일하면 됩니다. 사회적 규정이 인구 구조 변화에 느리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스로가 노쇠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일과 취미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길어졌기에 개인의 역량 또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화 해야 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공부와 일과 여가 활동을 적절히 배분해야 합니다. 세상이 답답해서 연로를 할 필요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엠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천천히 스스로를 가꾸어 가다 보면 덜 노쇠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삶,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나이 들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노화로 인한 질병,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게 평생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존재인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랍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체중, 피부 상태, 관절염이나 암, 알츠하이머 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장수의 역설, 스티븐 R. 건드리 지음, 박선영 옮김, 이용승 감수, 브론스테인.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스티븐 건드리 박사는 이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다가 노화에 대한 역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간과 관련이 없는 고대 유전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건드리 박사는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데요. 젊고 건강하게 잘 늙기 위해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고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위해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은 우리와 함께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왔어요. 자,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식량이 부족한 추운 겨울도 견디고요. 밤에는 기나긴 공복 상태도 견뎌야 했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년 365일 낮이나 밤이나 모든 종류의 음식이 풍부해서 우리 몸을 리셋할 수 있는 자연적인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 주기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전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늘려줌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고요. 대신 지방이 늘어납니다. 체중을 잃은 대신 탄력 없는 몸을 얻게 되죠.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근육은 인슐린의 고객입니다. 인슐린은 모두가 좋아하는 당분을 집집마다 팔러 다니는 방문 판매원이에요. 우리가 당분이나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은 근육 주위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물어봅니다. 저기요, 혹시 배고프신 분? 배가 고픈 근육들은 네, 저요 하면서 그 당분을 먹죠. 자, 이렇게 되면 인슐린에게는 일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자, 근데 근육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판매원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판매를 늘려달라고 본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 몸은 재빨리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근육이 여전히 배가 고프지 않아서 당분을 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은 판매를 포기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남은 제품은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니까 근육이 언젠가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근육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근육이 배고픔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배고픔을 느껴서 음식 달라고 막 아우성치기 시작하고요. 인슐린은 당분을 지방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판매가 쉬워집니다. 인슐린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지방도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많아진다는 건 인슐린이 당분을 판매할 고객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많아지고 지방은 적어지는 보상을 얻게 됩니다. 운동을 예찬하는 이 저자가 권하지 않는 운동도 있어요. 바로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건강에 해가 된다고 주장하네요. 마라톤처럼 근육 손실이 많은 지구력 운동이 장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심장 근육에 계속 손상을 주는 심근섬유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심장외과 의사로서 마라톤을 하는 환자들을 많이 본 저자가 하는 말, 일시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에 너무 오래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자, 마라톤을 하면 혈액이 전부 근육으로 몰려서 위장에 혈액이 부족해지는 장내 허혈이 생기고요. 장누수로 이어져 마라톤 시합 참가자는 2주 동안 면역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소화 기능도 엉망이 되고요. 장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마라톤 풀코스 도전은 삼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상은 아니에요. 단순한 건망증에서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심각한 신경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지감퇴 현상은 신경계의 염증에서 기인하고요. 염증은 장에서 시작합니다. 염증이 시작된 곳이 장이므로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곳도 장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뇌가 직접 관련된다는 증거가 많아서 의학자들은 이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요. 저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장이 2위로 밀려나서 그렇다고요. 오히려 머릿속 뇌가 제2의 뇌라고, 장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어렸을 때 밥 먹고 1시간 동안은 수영하지 말라, 나가서 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밥을 먹고 나면 음식이 소화되느라 피가 모두 위로 몰려서 근육으로 갈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잠을 잘 때도 같은 원리가 작용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 하여 뇌 척수액이 돌아다니며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많은 양의 혈액 공급이 필요해요. 잠들기 직전에 뭔가를 먹으면 소화하느라고 혈액이 위로 쏠려서 뇌가 혈액 부족에 시달리고요. 자는 동안 뇌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과 취침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저자는 그 간격을 4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밤 11시에 잠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건 푸른잎 채소입니다. 자, 미국의 연구진은 푸른잎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인지적 감소율이 11년까지 늦춰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명상과 요가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입니다. 쥐 실험 연구를 보면 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장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명상과 요가의 최고 장점은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건데요. 자, 그 자체로 미생물군 유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인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알츠하이머 병도 예방하고 수명도 늘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은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내 입맛에 좋은 것보다 이제 저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푸른잎 채소를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배워서 실천함으로써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기를 꿈꿉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